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보기기 31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동안은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고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즉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2번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자격증을 무상으로 대여해서도 안 된다. 예, 양도 대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됩니다. 등록관청 허가받아서 대여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 X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양도 대여는. 그리고 양도 대여를 알선하는 자도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죠. 2023년에.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임원이 될 수 있다. 예,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취직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법인인 개업공개사 임원이 되는 것은 남의 회사가 취직하면 이중소속이 돼서 안 될 것이고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 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 했는데 성명 사용하게 하면 양도 대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지 처분이 아니라 자격 취소입니다.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게 양도 대여와 똑같다. 개업공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등록증 양도 대여와 똑같고요.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 대여와 똑같기 때문에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유사 명칭을 사용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표적으로 판례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 사장, 회장, 소장 등을 사용하면 유사명칭 사용에 위반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법인만 겸업 제한을 하고 있죠.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우리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는데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겸업할 수 있는 것, 기업, 주택용지 분양대행, 예, 택지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가능하고요. 택지 분양대행, 토지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어는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관리 대행 가능합니다. 리어는 가능하고요. 디귿은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은 가능한데 금융활수는 안 됩니다. 금융활수는 안 된다.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죠. 딱 6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는 모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개인은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의 국세징수법상 공매 대상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형 법인인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 및 경영기법,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 중개업소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 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군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에는 분사무소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족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합니다. 인가는 협회 설립 인가밖에 없죠.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는 법인, 회사만 둘 수 있습니다. 우리 지사, 지정 개념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개인은 둘 수 없고 법인, 회사만 둘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의 경우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3번 맨 위에 있죠.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즉 특수법인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 증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실무교육은 등록관 증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사무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요건 기출 문제로서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던 문제입니다. 3번, 4번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 다음에 분사무소 소유권이 아닌 꼭 소유권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사행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등록증 원본 제출하지 않고요. 4번의 경우 분사무소 폐업 신고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을 첨부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두 개 복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복수 정답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정치적 요소가 많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즉 합격자가 많을 경우에는 잘 인정이 안 되고요. 합격자가 적은 경우에는 조금만 잘못돼도 이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